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림원 정회원이 되어서 좀 한없이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그 유욱준 원장님, 또 저희 실험실의 졸업생, 또 실원, 또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강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대단히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농생명 소재 산업하고 젊은 에너지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많은 강연을 했지만 이런 강연은 사실 처음입니다. 처음이라서 이거를 강연을 하기 전에 제가 그간 있었던 한 20, 30년간에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했느냐, 이런 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의 어떤 키워드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거는,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기 위해서 뭐에 대해서 농생명 소재를 고기능성 소재로 이 가치를 창출하고 일반의 어떤 학생들이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시켜가지고 고급 인재로 하는 이런 일을 좀 했는 것다. 그래서 수준은 어느 거냐? 관련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그런 수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아까 총괄 부본부장님 말씀하신 좀 자랑 좀 해도 되지요? 그래서 저는 그 천연물 관련해서 연구실 규모로 고급 인재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한 30명, 국책연구소 이상 고급 인재를 한 30명 정도 배출을 했고, 우리 대학의 교수님들이 한 907, 80분 됩니다. 그 중에서는 제가 탁월하게 제 연구실 1등입니다. 1등이고. 그 다음에 저 농생명 소재에서 고기능 생물 소재를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도 아마 제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들 싫어하는 그건데, 제가 간혹 한자를 적을 때 지부장 무명지초고 천불생 무록주인이다. 그래서 모든 식물체들은 자기 기능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 탤런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식물하고 그다음에 이 학생들의 숨어 있는 그 메타게놈들을 제가 발현을 시켜서 이렇게 가치를 만들어주는. 그래서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면은 가능성, 적성, 그다음 상품적인 어떤 상품성을 제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서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식 전달하지만 실제로 말이 격려지, 이거는 한없는 경쟁 구도로 넣어서 그야말로 전사가 돼서 이제 이 정도 같으면은 세상에 나가서 한판 할 수 있다, 이 수준까지의 경쟁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일들을 제가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생명 소재라 하는 거는 이거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식이약 소재든 기능식품 소재든, 그래서 핵심은 활성 대사체입니다. 활성 대사체를 양적으로 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잘 발굴해서 이걸 가치를 높이느냐. 그러면은 이 농생명 소재는 지금 글로벌 시장은 1조 달러 정도 생각합니다. 1조 달러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한 6조 원 정도 되고,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들 홍삼이 반을 차지합니다. 그 반을 제외하면은 실제 소재는 3조 정도 되고, 그러면 글로벌로 이러면은 1.5%.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의 국력이나 과학 기술력에 비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회일 수도 있고, 사실 이 사정을 보면은 조금 이렇게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는 그런 영역들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천연물을 하기 때문에 활성대사체를 순수 분리하고 구조하고 용도를 개발하는 일련의 일들을 합니다. 일련의 일들을 하는데, 그래서 이 천연물 화학이라 하는 거는 이 마이닝, 채굴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없는 이런 노동력, 전투력 이런 거로 이렇게 붙어야 성과가 나오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서울의 큰 대학에서 천연물은 하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센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지방대학에서 적합한 일이다. 그래서 제가 이 지방대학에서 천연물 화학을 하게 된 거를 저는 대단히 이렇게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열심히 하면 이거는 반드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일들을 이제 진행을 하면은, 그런 이제 복잡한 일들을 합니다. 복잡한 일들을 하는데, 제가 학생들 보고 항상 하는 이야기가, 부동산은 주인이 있지만은 동산은 선점자가 주인이다.
열심히 채굴해라. 좋은 거 넣으면 우리 거 되고 네 거 된다. 해서 학생들하고 참 이와 같이 이제 끊임없이 이제 이런 이제 일들을 성과들을 이제 만들어 갔습니다. 만들어 갔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제가 우리 경상국립대에 식물 생명과학 쪽으로 좀 강합니다. 그래서 식물 생명과학, 고급 생명과학을 하면은 생명 현상을 그걸 이제 규명하기 때문에 아니 가설도 원더풀하고 아니 스토리도 그냥 뷰티풀하고 결과도 정말 이거 정말 환상적입니다. 이제 그런데 저희들 천연물화학은 이게 막장에서 아무리 이거 채굴 해도 실제로 보여줄 건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이 산업화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이제 그래 돼서 그렇지만은 이 고급 생명과학을 하면은 이거는 이 나오는 이 재원들이 서울에 있는 대형 국립대학, 대형 대학들하고 스카이 대학, 뭐 포항공대, 가이스타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잘한다 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붙으면은 그래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앞으로는 화려하고 앞에는 남고 뒤에는 좀 이렇게 미칠 수도 이거 많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앞으로는 허덕한 거지만은 이 뒤에는 남는 뭐 이런 일들이 저는 천연물화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갈 길이 정말 좀 멋진 분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저희들 이제 활성대사체를 하게 되면은 저절로 이와 같이 지금 사실 현대과학을 발전시킨 핵심 기술은 크로마토그래피하고 그다음에 매스를 포함한 이 스펙트로스코피입니다. 그래서 이 스펙트로스코피들을 이거는 요소 기술이기 때문에 항상 만지는 겁니다. 공을 발로 한번 손댄다고 축구 선수 아니잖아요. 이거를 끊임없이 만지기 때문에 저희들 방에서 나오는 학생들은 그야말로 뭐 이거를 마음대로 만질 수 있으니 또 이런 기술들은 취업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대단히 넓습니다. 취업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농촌진흥청, 뭐 식품안전의학청, 한의학연구소, 한국생명연구원 다양한 곳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이 학생 영역이 또 다른 하나는 스크립스 연구소의 뭐 유명한 우리 교수님, 화학적의 교수님 니콜라우 하는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렇게 카툰처럼 책을 하나 만드는 표지입니다. 표지인데, 이 세상에서 이 참 큰 물건, 큰 화합물, 이거를 제 책상 옆에 이렇게 얹어놓고 한 번씩 이 문구를 보면서 저도 뭐 이렇게 꿈을 꿉니다. 이렇게 꿈을 꾸고, 이거 한 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가 이 아스피린 덩치 작잖아요. 살리실릭 애시드에서 약간 합성 기법해서 만든 살리실릭 애시드지만은 사실 이 화합물이 역사가 100년 더 됐지만은 전후 독일의 경제를 견인했던 생물 소재고 또 여기서 학회가 만들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화합물인데 이거를 이런 거 하나 한 건 해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바라는 이 바이오 쪽으로 좀 혁신도 일어나고 우리 진주시가 고대하는 서부 경남 쪽으로 하는 게 했으면 안 되겠나 하는 것이 이제 꿈을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이제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두 개의 그 축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여기 있는 효소 저해제 이제 활성대사제를 하는데 그 목표점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효소 저해제를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앞에 말씀드렸던 대사제 농업 이 두 가지를 합니다. 두 가지를 농업을 하는데 제가 연구를 해보고 옆에 사람을 이래 보니까 연구가 돈 따라 연구가 이리저리 춤추는 연구가 있고 자기 연구 영역이 혁신성, 확장성이 있어서 연구 따라 그란트가 오는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젊은 연구자들이 앞쪽에 돈 따라 간 연구는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대부분 실패하고 그래서 꼭 제가 뭐 여기에 앞으로 연구할 분들인데 말씀드리면은 적어도 처음엔 잘 안 되겠지만 노력해서 자기 연구에 돈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돼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타임테이블을 한번 딱 엮어보니까 제가 1985년에 석사를 들어왔습니다. 석사를 들어와서 95년 자리를 잡을 10년간 뭐 다 그랬듯이 석사, 박사, 포스닥 하면서 이거 일을 해가지고 밥은 먹고 살 수 있는지 고민하고 열심히 하면 잘 되겠지 하면서 인내하고 이런 세월 들이고 그 다음 95년에 정말 뭐 제 능력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제 모과에 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리를 잡아서 이거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거 이제 보답을 해야 되는데 이 보답에서 좋은 성과를 내야 되는데 실제로 들어보니까 연구할 수 있는 아이디어 없고 연구비 없고 또 영어도 또 뭐 지방 이게에서 한국에서 하기 위해서 쉽지 않고 그래서 정말 한 10년 동안 닥치는 대로 정말 일을 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그래서 한 2005년 10년 정도 지나니까 관련 분야에 좀 한다. 독자적으로 연구비를 신청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수준까지 왔고 그래서 이 수준이 오고 난 다음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아스피린 같은 대물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지금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소재.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기 있는 표적 항암제 타악이라고 하는 2008년도에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강력했던 식약 선도 물질을 제가 창출을 합니다. 창출을 했는데 물론 중간에 가다 식약 신약으로서는 제가 뭐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실패를 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농생대에서는 신약은 안 된다. 그래서 다르게 이 농생명체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게 없겠느냐. 이래서 하다가 낸 키워드가 대사체농업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연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이제 효소 저해제입니다. 효소 저해제인데 효소 저해제는 모든 생명 현상은 사실은 화학 반응입니다. 화학 반응을 가능하게 하는 거는 효소고 그래서 효소들의 어떤 반응 자체의 어떤 불균형이 올 때 질환이 오고 대부분의 약들은 효소 저해제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들을 팽창했습니다. 그래서 효소 저해제의 라이브러리는 우리 연구실이 최고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있는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도 유나미데이지 이니비터고 유일한 치매 치료제인 이런 알츠하이머 치료제도 전부 다 아세틸콜린 에스테레 이니비터들입니다. 대부분 다 약들이 다 효소 이니비터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와 같은 엔자임 이니비터를 개발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니비터가 약을 될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검증하려고 하면 셀 베이스, 애니멀 베이스 이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다른 실험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이런 콜래보레이션 합니다. 많이 할 때는 10여 개 정도. 학생들이 연구비는 작은데 왜 그래 밥을 많이 먹느냐? 이거는 외부 손님이 오고 출장 가야 되고 그렇게 이런 이제 연구들을 진행을 했고 그래서 물질로부터는 식물체로부터는 엄청나게 많은 물질들을 이제 채굴을 했고 그래서 많은 효소들을 맞췄는데 그 중에 저기 항비만하고 항암하고 관련돼 있는 알파 글라이코시데이즈 이니비터 그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던 항층제 내성하고 관련된 유나미데이즈 이니비터 그다음에 아까 치매 알츠하이머하고 관련돼 있는 아세틸콜린 에스테이즈 이니비터 베타 시크레테이즈 이니비터 요 사이 상당히 재미나게 하는 것이 항당뇨하고 항비만하고 관계가 있는 PPT1B 이니비터, 항염증,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관련된 이런 유트로필 엘라스테이즈 이니비터, 이런 일들을 했고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인액티브 저건 칼코는 천연물입니다. 저건 천연물이고 밑에 있는 거는 천연물에서 제가 좀 달아냈습니다. 이렇게 이걸 좀 달아낸 거는 요 달아낸 화합물은 이거는 활성이 없는데 이 화합물은 나노몰 수준의 활성이 있었습니다. 활성이 있었고 이거는 합성품이기 때문에 제가 밀가루처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거기다가 색깔이 노랗습니다. 야, 이 돈 색깔처럼 보여서 이게 이제 정말 내한테 꿈을 줄 것 같이 해서 이 화합물을 가지고 제가 지금 아마 한림은 회원이실 분데 서울약대의 이정원 교수하고 간암을 일으키는 발암 단백질 발암 단백질 저 단백질을 이 물질이 선택적으로 어레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 항암제로 해서 그때 동아제약 유한양하고 많은 연구도 좀 하고 그래 했습니다. 해서 그 당시에는 가장 괜찮은 물질이었고 그때 KBS 9시 뉴스 인기 좋을 때 제일 앞에 헤드라인으로 나왔던 화합물들이고 그래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춤 잘 춘다고 다 BTS 되는 거 아니듯이 이거를 좀 받아야 되는데 이런 지방에서 좀 그런 힘도 모자라고 해서 제가 그까지 캔디데이트로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국책연구소 쪽에 한 30여 명 정도 이렇게 취업이 되어 있습니다. 취업이 되어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이거를 뭐 우리 방의 학생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가 참 곤란스러운 게, 뭐 우리라잖아요. 뭐 우산을 같이 쓰면 연인이 되고 비를 같이 맞으면은 전우가 된다 했는데, 이거는 채굴에서 같이 물질을 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저희들은 전우들이고, 또 저는 이 그룹을 ONC라고 하는데, 저는 ONC 멤버임 자체를 갖다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 학생들하고 항상 일을 할 때, 이게 공부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먹고 사는 거다. 열심히 해서 먹고 사는 길을 하자 해서 뭐 이 정도 이제 수준까지 이제 왔고, 그래서 제가 몇 사람만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김진효 박사는 저인데 이제 이거를 학위를 하고 미국 캐나다 UBC로 이제 포스닥을 떠났는데, 그때 저희 대학에 그 조무재 있는 총장님 계시고 이럴 때 간 학생들은 뭐 셀도 논문 내고 네이처도 논문 내고 여기 플래카드도 붙고 해서 내가 이 친구 보고, 야, 이만이 가거든. 이만이 큰 논문 한 개 내봐라. 했더만은 물질로서 사실 이거 우리 유라미데이즈 하는 이거 가지고 사이언스에 주제자로 논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오고 나더니 정말 고맙다. 그 이후에 이제 이 김 박사를 우리 과에 이제 교수로 제가 이제 모시기도 하고 했고, 그 다음에 있는 요 서우덕 박사 같은 경우는 지금 새싹 보리 시장을 30억 규모를 지금 1,500억 규모로 이렇게 확장시킨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키도 크고 경상남도 농구 대표 선수였어요. 손도 이만한데 학과에 행사가 있는데 학생들이 일회용 접시에 음식을 나르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나르는데 야는 양쪽에 손을 두고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 니 올라봐, 니하고 선생님하고 공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일을 했는데 그 탤런트 그대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연구관으로서 정말 소재 쪽으로서는 뭐 최고의 연구자로서 활약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유영배 박사인데, 저기 와가 있는데, 유영배 박사가 생공연에서 가장 큰 그룹의 센터의 센터장입니다. 센터장인데, 이 친구가 지금 BL3 코로나 바이러스를 할 수 있는 걸 있기 때문에 17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그쪽 영역에서는 뭐 최고의 뭐 연구자로 이제 그 팀장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가 이 당시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제 연구실에서 일을 늦게 마치고 많이 잤어요. 자서 제가 아침에 문을 열면은 학생들이 자고 있어서 내가 방을 못 들어간 적은 굉장히 많아요. 여름인데. 하루는 이 친구가 막 결혼을 해서 당시인데 부인이 전화가 온 거예요. 선생님 좀 보자. 가니까 집에를 늦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침 5시, 6시, 7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생각해, 정말 불러가고, 새끼, 신혼이 뭔 그런 소리를 해서 한다고 하니까 2시 시대가 오니까 이거를 씻고 또 지도 잠도 깨야 되고 차에서 좀 눈을 붙이다가 10시 됐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까지 안 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조정근 박사는 식약처 오늘 오지는 않았는데, 이 박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5년 만에 이제 학위를 보통 받아가는데, 보통 한 2년이면 물질이 많이 나오는데 이 친구는 3년 동안 물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질이 안 나오고 저희한테 막 구박은 다 받은 거예요. 막 다 받았는데, 뭐 그래도 뒤에 알은 일인데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일이 가다가 길이 미끄러 차가 전복된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에는 화합물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은 화물들을 많이 분리했어요. 제가 이제 빨리 직장을 잡고 싶다 해서 식약처에 간 거예요. 안 그러면 훨씬 더 연구 쪽으로도 갈 수 있는 친구인데, 이런 친구고, 요 친구들은 쪽에 있는 김정윤 선생님, 요 친구들은 이건 학번이 91학번이 아니고 이거 생년월일이 뭐 90몇 년생들인데, 이 친구는 재작년에 우리 학교에 제약공학과에 교수가 있는데, 이 친구는 제가 토요일 일요일 날에 와서 이제 연구를 합니다. 뭐 논문도 쓰고 하면은 선생님 오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잖아요.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뭐 난데없이 갑자기 이제 밥 먹으러 가자 하면은 약속이 있지 싶은데 항상 약속이 없다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남자 이상이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저기 서류를 넣고 내가 그 과에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기는 저래도 남자 이상이다. 정말 후회 안 할 거다. 뭐 이 정도로 내가 이렇게 강력히 어필할 수 있는 친구.
이 친구는 반영준 박사는 저 한의학 연구원에 있는데 저기 이 친구는 정말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이점이 심해요. 이점이 심해서 뭐 밤새도록 실험해가 물어보면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침에도 머리 캐고 저녁에도 머리 캐고 저 같으면은 실험실 나갔을 것 같아요. 나갔을 것 같은데 꾸역꾸역 따라오는 거예요. 와서 한국 한의학연구원 이거 서류 열 때 작년에 저는 이 친구는 학위하고 6개월 만에 자리 잡았어요. 그 올 때 그 참 기라성 같은 사람이 17명이 이래 왔을 때 이제 자리를 잡은 친구인데 그래서 이 친구를 보고 항상 생각하는 게 이게 센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고 오래 가는 놈이 센 놈이다. 견디는 놈이. 그래서 한 명 한 명 다 거기에 있는 30명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만은 다 이렇게 이거를 했기 때문에 이까지 안 왔겠나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대사체 농업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대사체 농업은 그 일반적으로 작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다 하는 건 크게 이제 네 가지입니다. 생산성, 이게 에너지원이니까 이 소출이 어떻게 나느냐, 생산성. 그 다음에 하는 것이 기호성, 맛이 어떠냐. 그 다음에 이제 내재성, 주로 이제 GM 작물을 가지고 이제 식물 생명과학을 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이 생리 활성 물질의 함량을 높이는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분자 유전 육종이나 그다음 식물 생명공학이나 그다음에 재배 방법을 개선해서 생산성, 기호성, 내재성은 사실은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내재성은 지금 뭐 관련 법규 때문에 그걸 안 해서 그렇지 많은 제품들이 개발되어 있는데 사실은 안 되는 걸 생리 활성 물질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식물 생명공학에서는 사실은 손을 다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복잡한 캐스케이드를 해도 올라오는 양 자체가 뭐 100%, 200% 물질이 많아져가는 건 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제가 그러면은 작물은 모든 식물처럼 앞에 말씀드린 다 활성대사체는 특징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야기한 식약 소재로 못 가는 거는 지표 활성 지표 물질 함량이 나 있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활성은 있는데 물질의 양이 작다. 그러면은 이 분자 육종도 안 된다. 그러면은 GM 작물도 안 된다.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식약 소재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클락하면은 이것이 이쪽 부분에 있던 거 물질의 함량이 높아져야 끝이 난다. 저는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표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표점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끄잡아낸 것이 대사체 농업이다. 대사체 농업은 일반적으로 메타볼라이트라고 하는 거는 분자량이 1000 이하의 활성 물질을 보통 메타볼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좀 높이는 길이었겠냐. 이 길을 봤고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분자 그 신호 전달 물질을 가지고 했고 앞에 서우덕 박사는 그 새싹 보리는 그 생육 시기를 가지고 이렇게 조절했는 이제 이런 일을 했는데 대표 결과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저런 전체적인 이치는 이렇지만은 제가 이치를 가지고 이걸 설계한 건 아닙니다. 이거를 하도 답답하니까 누가 신호 전달 물질을 한번 쳐봐라 해서 쳐본 거예요. 쳐보니까 홍립대사체 같은 경우는 이건 일반 콩잎은 보시는 바와 같이 활성대사체가 없는데 이거를 처리를 하면은 타바통 콩잎 같은 경우에는 딱 이 활성대사체 4개가 식물 에스트로겐입니다. 오리지니까 이건 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실제 저는 볼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게 올라간 수준이 뭐냐 하면 실험실에서 하면은 100배 이상 올라갑니다. 100배 올라가면 10,000%는 거예요. 이거는 식물 생명과학까지는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 부분들을 내가 운이 좋아서 이걸 얻었지만은 이 다양한 케이스들을 내가 모으면은 이거를 우리나라 그 농생명 소재 쪽으로 그때 꿈은 농촌진흥청 같은 경우에 그런 이런 디파트먼트가 하나의 과가 생길 수 있을 걸로 저는 이제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것이 현상이 일어나고 나면 우리나라 생명공학 기술이 너무 발전되기 때문에 이 패스웨이 규명하는 거는 의뢰하니까 금방 규명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이걸 하니까 저절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노 하면 유리 아미노산 함량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비필수 7배, 필수 5배 정도 올라오고 특히 여기 아스파라진 같은 경우는 이건 뇌신경 전달과 굉장히 관계가 있는 이 물질들이 25배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재가
이 소재가 그냥 있는 콩잎을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고함유되고 그다음 유리아미노산 저렇게 많고 원래 소의 사포닌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소재는 정말 식물재로서는 경쟁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걸 하나만 됐으니까 가는 케이스를 만들어줘야 다른 후학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ACC를 치니까 이거는 이 전체를 옮겨 줄기 뿌리까지 더 좋은 현상도 일어나고 또 콩뿌리인데 콩뿌리 이 물질 같은 경우는 설화수의 그 화장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소재입니다. 이 물질을 콩뿌리에다가 살리실 애시드 이걸 하니까 이 물질 자체가 25배 정도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렇게 많아지고 그래서 뭐 양으로 치면은 뭐 이렇게 이 두 개를 합하면은 대적할 수 있는 그 자리가 그게 없고 그리고 당귀뿌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그 한약재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한약재가 사실 당귀입니다. 당귀인데 이 보시면은 이 드라마틱합니다. 이거는 일반 당귀뿌리입니다. 근데 처리하면 이 여기가 있는 활성대사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다. 이 지금 내 생각에 반드시 용도 개발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런 대사체 농업들에 이제 지금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활성을 만들면은 할 거다. 그래서 이제 파바톤 콩잎에 이거를 제가 파바톤 콩잎 가지고 연구비를 한 50억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기 저기 최근에 받은 마무리 행기 바이오 의료 기술 28억 받았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다양한 결과가 있는데 그 중에 드라마틱한 거 한 두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스트로겐 대체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갱년기, 치매, 뼈, 피부 쪽쪽은 활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소재고. 그리고 요걸 보시면은 제가 이제 기술 이전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거는 그 일반 쥐입니다. 쥐가 새파랗고 요거는 갱년기쥐입니다. 그래서 갱년기쥐는 이거는 새파란 정도는 콜라겐이 어느 정도 들어 있느냐? 콜라겐이 들어 있으면은 이렇게 새파랗게 됩니다. 근데 이건 갱년기쥐는 없지요. 우리가 먹으면 거의 정상에 가까울 정도로 새파랗게 되니까 이거는 이노뷰티 먹는 화장품이다. 뭐 이런 컨셉을 가지고 이제 기술 이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치매 좀 최근에 얻은 결과, 한의학 연구원에 얻은 결과인데, 이제 치매를 이거를 처리를 하니까, 이건 알츠하이머 모델 동물입니다. 모델 동물인데, 이걸 하면은 인지 기능 자체가 이렇게 먹으면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받붙여서 뭐가 나와야 되냐. 사실은 구체적인 바이오마커가 나와야 됩니다. 그 중에 중요한 바이오마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A-베타 펩타이드 플라그들입니다. 이게 축적되면 알츠하이머가 진행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있는 파란기 지금 염색되어 있는 여기 많을수록 A-베타가 많은 겁니다. 이거는 먹은 놈 막은 놈, 이거는 컨트롤 약입니다. 엄청나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위별로 대뇌피질 쪽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것도 보시 시상하부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쪽에서는 구체적인 저희들은 바이오마커를 해서 거기서 이야기할 때는 선생님 이거 임상 이상 가도 됩니다 하는데 제 나이도 있고 임상 가서는 되지는 않을 거고 좋은 데 논문 내서 이걸 하면 이것도 이쪽으로 용도 개발해서 팔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거 이렇게 우리 실험실 앞에다가 이렇게 이 정도 걸 정도는 안 되는데 내가 대사체 농업을 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데모를 이제 앞에 데모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알아도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이거 보고 용렬 레포트를 그 진흥청에 줘서 여기에서 진흥청에서도 공감해서 한 30억 규모의 대사체 농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다가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오픈을 했고. 그리고 지금 농업 쪽에 하고 있는 그 그린 바이오 산업이 지금 엄청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 바이오 산업의 아이디어를 보면 알지만 사실은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사체 농업 기술이 들어가면 저는 혁신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특히 안에 있는 식물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인공광 가지고는 광량이 낮아가지고 광 포화점에 도달을 못해요. 이 사실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사체 농업하고 같이 합하면 큰 기술 안 가겠느냐. 그래서 이거를 의지만 있는 젊은 사람들은 다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요 세 분인들 꼭 제가 감사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처음에 있는 계시는 교수님이 우리 지도 교수님이에요. 지도 교수님이 85년도에 딱 한 말씀 했습니다. 박군, 내하고 공부 같이 한번 안 해볼래? 나는 그 이야기가 지금도 그 이야기를 가슴이 떨립니다. 그 이야기를 했고.
박사과정 올라갈 때 교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네 박사과정 교수 되라. 그래서 제 꿈이 교수가 된 겁니다. 교수가 됐고 그래서 제가 지방대학에서 뭐 근거에 학위를 해가지고 90년도에 저기 UC 버클리 화학과에 저기 포스닥을 갑니다. 가니까 거기서 포스닥이 19명이 계셨는데 지식의 총량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너무너무 차이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 밑에서 한 2년간 마른 스폰지에 물 빨아들이듯이 압축적으로 엄청나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을 했고 그다음에 이 교수님이 항상 매주 이제 결과를 이렇게 하고 톡을 하니까 하신 이야기가 항상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하신 이야기가 What are you gonna do next? 네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생각해 과학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에 계시는 교수님은 정말 뭐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오갈 데 없었는데 우리 과에 교수님이 6분이 정원인데 한 분 더 천년물화학 영역을 만들어서 저를 뽑아주신 분입니다. 뽑아주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 학과를 좀 더 소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 학과는 우리 학교에 권순기 총장님이 굉장히 자존심이 센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학과가 단연코 경상대학교 명예교육 1등이랍니다. 우리 과가 우리 거기에 있는 조무재 총장님이 여기서 1회 졸업생입니다. 1회 졸업생 여기 한 20년 있었고 8명이 있는데 지금 SRC를 가지고 있고 중점연구소를 가지고 있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초실험실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들이 그냥 집행하는 R&D가 30억대 됩니다. 이 수준이면 어떻게 되느냐. 16명이 있는 약학대학교의 R&D 2배를 저희들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8시 한 40분 되면 이제 티타임을 합니다. 이거는 뭐 전통적으로 거의 뭐 이걸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이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제인데 만약에 영광이 있고 제인데 만약에 성과가 있으면 51%는 우리 집사람 오영주 씨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